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여의도 닥터스의 김현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우리 현종 원장님, 네. 저는 슈퍼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본업도 있으시면서 방송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진짜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사는 원톱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엔잡러라고 하죠. 요새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보고 또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리고 갑자기 뵈니까 오늘 약간 목소리가 그런 것 같은데 좀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 피로도가 쌓여가지고 목으로 왔는지 예. 제가 이렇게 건강한 목소리로 시청자분들께 다가가야 하는데 조금 네. 죄송스럽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실 때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런 피로를 해소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푹 쉬는 것 같아요. 네, 잘 그래요? 자기. 네, 원장님 그래요? 같은 경우는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저는 좀 규칙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질 때는 내가 어떤 생활이 무너졌구나 생각을 해서 조금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쓰는 방법은요, 조금 더 많이 피곤하게 만드는 거. 아예. 그렇게 더 많이 움직이면 네. 나중에 조금 이렇게 잠이 깊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정도 굉장히 푹 자게 나면 그다음에 몸이 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만의 비법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저도 그 비법을 한번 이번에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 3일 정도 쉬어갈 수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조금 산책도 하시면서 피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 닥터스 오늘도 1시간 동안 건강한 내용들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 모셨는데요. 신경외과 전문의 양경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보면서 한번 보시죠. 네, 양경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려주실 텐데 네. 우리 원장님도 척추 질환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그렇죠.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수술하거나 진료하다 보면 고개를 숙이게 되다 보니까요. 저도 이제 목이 굉장히 불편해서 저희 주치의 선생님께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치 선생님께서도 나오신 거군요. 그렇죠. 오늘 또 저를 치료해 주신 또 우리 원장님께서 또 좋은 얘기 오늘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진짜 척추 질환이 국민 질환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연령대별로 이 질환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말씀하셨던 대로 대부분 허리 아프고 목 아픈 거는 뭐 누구나 다 한 번씩 겪는 일이긴 한데 네. 연령대별로 조금 차이를 보고 있는 건 맞아요. 네. 호발하는 연령대가 좀 다르다고나 얘기할까요? 그래서 크게 세 부류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부모님 손잡고 오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청소년도 병원으로 가요? 네네네네. 뭐 그냥 컴퓨터 오래 하거나 뭐 게임 네. 오래 하거나 아니면 요새는 또 다들 열심히 대학 가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책상에 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많이 아프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증을 호소해서 많이 오는 친구들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성인이죠. 이제 20살 넘어서 중장년까지 대부분 병이 비슷합니다. 뭐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뭐 이런 식의 병들로 오고 또 한 부류는 이제 완전히 노년층은 70대, 60대 넘어가면 앞서 말한 협착증이나 이런 게 더 많긴 하지만 좀 노년의 특징이 좀 뼈가 약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골다공증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폐경 지나면서 확 뼈가 골밀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 뼈가 약해지면서 생기는 골절과 연관이 돼서 협착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분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부류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그냥 애들이 허리 아프고 뭐 목 아프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엑스레이 찍어보면 측만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측만증이 보통 이렇게 허리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치료가 필요한 측만증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제 각도를 재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외래에서 이렇게
수그려 해보면 이게 겉으로 봐도 보일 정도로 허리가 측만증이 있으면 보통 의사들은 이제 처방을 해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전신 엑스레이를 네. 전신 엑스레이 상에서 허리 각도가 많이 휘어져 있고 측만증이 수술이 필요한 각도가 있어요. 아. 내비두면은 이제 측만증 같은 경우는 폐활량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대부분은 청소년 측만증이는 성장을 하면서 성인이 되면 대부분 이제 줄어들면서 치료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는데 네. 안 그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뭐 애들 허리 아프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병원에 네. 뭐 꼭 데리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디스크나 협착증은 오늘 저희가 얘기할 메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척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청소년부터 또 중년층, 연세 드신 나이 드신 분들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척추에 대한 문제 정말 전 국민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저희 척추 환자들 많이 정말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준비된 자료화면 보시면 뭐 쭉 병 이름이 되게 복잡하게 뭐 협착증도 있고 디스크도 예. 있고 뭐 거북목도 있고 이렇게 나오네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뭐 다 대동소이한 병이긴 해요. 뭐 이름이 좀 달라서 그렇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척추 질환, 특히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퇴행성 질환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노화 현상으로 오는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노화 현상이 척추는 좀 빨리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0대 후반부터 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 대부분 앉아 있는 생활 많이 하고 오래 앉아 있으면 아무래도 허리에 하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10대 후반부터 정상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20대인데 퇴행성 변화예요라고 하면 환자들이 깜짝 놀라시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 뭐 본인이 더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10대 후반부터 정상적으로 오는 경우가 꽤 있고 그것 때문에 게다가 요즘은 또 이제 이 라이프 스팬이 평균 수명이 되게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협착증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들은 바로는요, 최근 2, 3년 사이에 저희 척추 환자가 한 10%에서 20%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먼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어떤 게 정상적인 거고 어떤 게 질병인지 저희가 정상적인 척추와 또 문제가 있는 척추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척추가 문제가 있고 어떤 척추가 정상적인지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척추 구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요 모형을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게 잘 네. 잡힐라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우리 몸의 척추만 따로 이렇게 형태로 만들어 놓은 모형이에요. 여기 이제 머리가 있겠죠. 여기 목뼈, 등뼈, 허리뼈 있고요. 우리가 아는 골반뼈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래서 목뼈 7개, 등뼈 12개, 허리뼈 5개, 이 뒤에는 천추라고 불리는 뼈들이 이제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S자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우리 스프링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프링이 이제 탄성을 가지고 무게를 견디는 역할을 하고 그 나선형에서 어떤 탄성력을 유지하는 힘들이 나오잖아요.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몸도 마찬가지로 이 척추 구조 자체가 어떤 돌발 상황이든 외부에 대처하는 상황이든 거기서 맞게 진화를 한 거라서 우리 몸이 이렇게 S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외부의 충격에 잘 충격을 흡수하고 내부 장기나 신경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진화된 구조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시면 S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정상인데 네. 이 자료화면 보시면 뭐 우리 흔히 외래에서 보는 엑스레이 보시면 일자 허리 같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사진 나오네요. 네, 지금 저런 식으로. 자료만 보니까는 예, 한쪽은 예. 약간 S자인데 한쪽은 그냥 왼쪽은 바로 약간 일자네요. 난곡 형태가 남아 있는데 오른쪽은 완전히 숫자 1처럼 굳어져 있는 형태인데 외래에서 흔히 보는 엑스레이긴 한데 그 보통 환자분들도 아세요. 내가 일자 허리예요, 뭐 일자목이에요라고 오시는데 사실은 일자목이나 일자 허리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그래요? 목이 아프면 정상적으로 네. 엑스레이에서는 일자 형태로 유연성을 잃어버리는 형태를 보여줄 수는 있으나 엑스레이는 뭐 아시다시피 뼈만 나온 사진이니까 저게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어떤 상태를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그 안에 이제 파고 보면 디스크도 있을 수 있고 내비두면 좋아지는 그냥 요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런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디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다시 한번 요건 좀 다른 모델인데 아까 요 모델에서 요걸 확대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허리뼈 하나랑 2개를 이렇게 저희가 따로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척추 보는 의사들이 네네. 공부도 할 겸 학생들한테 교육도 할 겸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델들인데요. 네. 요 모델을 보시면 이제 가운데 이 물렁뼈 형태의 요 디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랑 뼈 사이에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는 디스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디스크가 원래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제 핑크빛깔의 연골들이 들어 있고요. 이 연골을 보호하려고 싹아 있는 막들이 정상적으로 있고요. 요게 뼈랑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스프링 역할을 하려고 들어있는 연골인데 이거 수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는 디스크가 탈출했을 때 그 탈출한 정체가 요 놈입니다. 연골이라서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저 소 도가니탕 먹으면 그 소 무릎 연골이라서 네. 그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얗고 쫀득쫀득한 형태의 연골들이 들어있고 요게 이제 이런저런 원인에 의해서 탈출이 되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돼서 뒤쪽으로 신경을 누르는 구조의 디스크 파일이 되는 거고 보통은 이 정도 상태에서 이제 찢어져서 오는 분들이 더 많고요. 이 정도 상태에서는 그냥 허리만 좀 아픈 경우도 많고 그 상태에 따라서 증상도 조금씩 다르고 치료도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구조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네. 정상적인 척추의 구조와 또 문제가 있는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좀 전에 바로 이제 디스크가 이제 좀 뒤로 빠졌다, 아니면 네네. 디스크가 이제 축 빠졌다, 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데 네네. 과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척추 아픈 거, 과연 디스크가 문제가 있고 빠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떤 질병인가요? 예, 보통 그래서- 저희도 디스크가 눌러서 뭐 신경이 아프다 뭐 네네네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흔하게. 방금 이 설명드렸던 구조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면요. 네. 이걸 조금 입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이렇게 봐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아까 디스크 파열되는 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열된 디스크가 이 뒤에 있는 기둥을 누르죠. 이 기둥이 노란 신경 기둥입니다. 이게 우리 머리랑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그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준비 화면이 있을 텐데요. 그 준비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그 단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요. 네. 그래서 이 앞쪽으로 동그란 형태의 원통형의 구조물이 있고 뒤쪽으로는 조금 무섭게 생긴 신경이랑 양 옆으로 가지를 뻗는 듯한 빨간 신경이 있는데 그게 양 다리로나 목에서는 양팔로 내려가는 신경들이고요. 저 뒤에 이제 덮개뼈 형태로 이제 T자 형태로 되어 있는 뼈가 이제 덮고 있는 구조라서 저게 되게 중요한 신경 구조이기 때문에 저걸 보호하려고 이런저런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쟤를 보호하려고 저 바로 바깥에 인대가 싸고 있고 그 인대 바깥에 단단한 뼈 구조를 우리 보호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게 머리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게 문제가 생기면 마비가 오는 거죠. 팔을 못 쓰게 되거나 다리를 우리가 못 쓰게 하반신 되거나. 마비라고 맞습니다. 하는 게 예, 목을 크게 다치면 사지 마비가 오는 이유가 네. 저 부분에 이제 손상이 가게 되면 영구적인 마비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네네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랑 연관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추간판 탈출증 자체가 디스크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 같은 말입니다. 근데 같은 네, 말이구나. 같은 말인데 네, 디스크는 좀 더 전문적인 예, 용어로 용어로 뭐 간 그렇게 얘기를 탈출증. 이렇게 예. 부르는 말도 되게 또 많아요. 뭐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이 되게 많은데 그냥 통칭 그냥 디스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디스크가 탈출을 해서 신경을 누르고 그래서 신경을 눌러서 그 신경이 내려가는 길 따라서 통증이나 저림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건데 뒤에 좀 자료 화면이 나오네요. 그래서 네. 왼쪽 보시면은 그 뼈랑 뼈 사이에 그 파란색 디스크가 뒤로 탈출을 해서 오른쪽은 그걸 MRI로 표현한 건데 MRI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이 표시 안에 보면은 탈출을 해서 디스크가 까맣게 아래로 약간 흐른 형태의 MRI 사진을 볼 수 있어요. 저렇게 되면은 허리는 별로 안 아픕니다. 막상 디스크가 허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은 저런 MRI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찍어서 저런 MRI가 보이는 분들은 대개는 허리는 안 아프고 엉덩이나 다리가 아파서 네. 심하면 쩔룩거리거나 아니면 못 걷거나 네. 왜 못 걸으세요? 그럼 다리에 힘이 없거나 마비가 오거나 이런 형태로 보지 허리가 아파서 내가 디스크예요라고 오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저희 흔히 뭐 네. 허리가 아파 네, 그러면 네. 디스크 아니야? 그러고 허리 디스크라고 했는데 네, 사실 네. 증상이 그렇진 않군요. 네, 증상이 네. 아까도 제가 모형 보시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찢어져 있는 형태의 디스크 초기에서는 허리가 보통 아픈데요. 그 시기가 지나서 더 악화가 돼서 이제 디스크가 실제로 탈출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허리 통증은 별로 못 느끼고 엉덩이는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 주 증상이 되게 됩니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엄마도 허리 디스크이신데 네. 허리보다는 항상 다리가 아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왜 그런지 조금 오늘 구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모형물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다리 중에서도 바깥쪽을 좀 많이 아프시다고 아. 통증을 호소하시던데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큰 이 모형 보고 말씀드렸지만 대개는 호바라는 위치가 이 4, 5번인데요. 중력이 여기 걸리기 때문에. 아, 네. 근데 각각 여기 보시면 신경이 다 나가잖아요. 각 마디마디마다. 네. 근데 각 마디마디마다 다 내려가는 동네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4, 5번 같은 경우는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요 사진이 아까 준비된 사진 제가 봤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이 엉덩이나 이 바깥쪽 사진 보시면 아. 네. 그런 식으로 L5, 5번 가운데 그림 보시면은 허벅지랑 바깥쪽, 종아리 바깥쪽으로 저렇게 아. 신경이 따라 내려갑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이 내려가면서 발목을 드는 일을 해요. 아. 그래서 사람이 걸으려면 걷는 행동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걸을 때 처음에 뒤꿈치를 먼저 땅에 댔고 네. 걷기 때문에 이 신경이 디스크가 터져서 마비가 되면 잘 못 걷습니다. 아. 다리를 끌거나 어. 아니면 그거를 보상하려고 다리를 차면서 걷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보행 장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아주 디스크가 터졌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걸 조카수라고 부르는데 네. 발목을 이렇게 들 때 안 들려요. 아. 그래서 뒤꿈치를 들 때 뒤꿈치를 걸어보세요 하면 이걸 못 들어요. 그래서 네. 그런 형태를 딱 보면 의사들은 저 4, 5번 디스크 터졌다라고 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그렇군요. 신경이 바깥쪽으로 저희도 나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들으면서 저희도 지금 막 몰래 지금 해보고 밑에서 한 번씩 있습니다. 들어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척추가 문제가 있으면 발이 문제가 있다. 저 네. 오늘 굉장히 좀 또 중요한 거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4,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발을 좀 잘 못 들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니까요. 네. 자가 진단을 할 때에도 예. 또 좋은 팁이 되지 굉장히 않을까라는 중요할 생각이 것 드네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디스크가 돌출돼서 빠진 거. 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디스크가 빠진 거 외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척추가 협착된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디스크는 빠졌다고 하는데 반대의 상황 어떻게 보면 좀 협착이 돼서 붙는 거에 대한 질병도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네네. 과연 이 협착됐다는 게 과연 어떤 질병인가요? 굉장히 저는 뭐 잘 모르니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진행자님만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같은 의사인데 예. 허리 보는 의사 아니면 디스크 합쳐서 잘 구분 못합니다. 아 그래요. 오. 증상이 근데 다르고 병태 뭐 여러 생리는 가지가 좀 있나요? 완전히 좀 달라요. 아. 그러니까 디스크는 여태까지 저희가 열심히 얘기한 대로 이제 연골이 빠져나오는 형태의 원인인데 네. 갑자기 생기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갑자기 네. 찢어지는 거고 물렁뼈니까. 네. 근데 협착증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허리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림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왼쪽에 이 빨간 그림 형태에 보이면 거기가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나갈 때 걔를 보호하려고 싸고 있는 인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인대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면 한 1mm 정도 두께입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근데 이게 협착증이라는 거는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두꺼워집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음.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카메라 제 손가락 좀 잡아줘 보실래요? 여기 손가락 보시면 엄지손가락 보시면 요 안쪽이랑 요 바깥쪽에 굳은 살 베긴 부분이 보일 거예요. 자외선 안 잡히나? 예. 보인다. 아. 요게 굳은 살이 왜 베기냐면 우리 디스크 수술할 때 네. 그 기구 자체가 그 가위 형태로 돼 있어서 아. 걔를 찝다 보면 여기가 이제 많이 써가지고 영광의 예, 예, 상처시네요. 영광. 굉장히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여기가 얘기겠네요. 이제 예. 눌려요. 처음에 아프다가 이제 부으면서 굳은 살이 베기는 건데 이게 이제 예. 많이 하면 이제 굳은 살이 형태로 남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쓰면은 두꺼워지는 거예요. 네. 협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1mm 정도 되는 인대가 한 4, 50대 돼서 허리를 많이 굴었다 폈다가 무거운 거 들고 하다 보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5mm 이상 두꺼워지거나 이러면은 아까 뼈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 신경이 지나가는 관을 보호해주고 있다 그랬는데 네. 뼈는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관 자체는 일정한 기름을 갖고 있는데 안에 보호하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져 버리니까 정작 신경은 보호해야 될 신경을 누르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신경이 붉게 임했는데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근데 그게 협착증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또 마찬가지로 신경이 신경이 눌리는 누르죠. 거죠. 신경이 눌리는 거죠. 똑같이 누르는데 디스크랑 원인도 다르고
통증의 그리고 차이도 좀 있을 통증도 것 같아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아, 다를까요? 아까 디스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쩔룩거리면서 오거나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네.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외래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형태 보면 우리 외래 간호사들 이제 일한 지 몇 년 되신 분들 저분 뭐 때문에 오셨다라고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특징적인 소견들 걸음걸이 마비 현상 같은 걸 보이는데 네. 협착증 환자는 잘 걸어오십니다. 잘 걸어오세요. 다만 오래 못 걸어요. 그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생기는데 똑같이 네. 신경이 눌려도 협착증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인대가 두꺼워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나타나고 만성적으로 어떤 증상이 보이냐면 환자분들이 표현이 선생님 제가 한 400m, 500m 걸으면 쪼그려 앉아서 쉽니다. 왜 쉬어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통증이 심해서 쉽니다. 쉼은 좋아져요. 왜 쉼은 좋아지냐면 쪼그려 앉을 때 이 뒤에 이 관 자체가 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안에 공간이 좀 생겨요. 네. 척추관 안에. 그러면서 신경이 좀 풀려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표현하시기에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부르는데 네. 걸을 때 한참 걷다 보면 아파서 쉬었다 가고 하는 특징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그게 디스크랑은 다르죠. 네, 지금 다만- 준비된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지금 네네네. 보면 협착증이 또 약간 다르다는 거죠. 예, 저런 그림 형태를 보시는데 저건 뭐 사실 의사들이 보는 사진이라서 사실 뭐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일단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느끼시기에는 네. 일단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도 많이 다르고 다만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게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임계점을 확 넘어버리면 확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버티다가 증상이 나타나고 확 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협착증 증상 중에서 디스크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안 좋은 게 관략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변 소변을 가릴 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대변을 참는 과정을 우리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대변은 딱딱한 구체 형태잖아요. 네. 그게 항문 주변에 모이면 사람이 이제 대변이 마렵다라고 변이를 느끼게 마련인데 그걸 느끼려면 느껴야 돼요. 우리가 감각신경이. 감각신경이 살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변이를 느낄 때 화장실에 가야 되니까 갈 때까지는 참아야 되잖아요. 네. 참으려면 어떻게 되죠? 관략근을 오므려서 변이 나오지 않게 막아야 되는데 그건 운동신경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 두 가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다 척수에 모여 있습니다. 허리 신경에.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든 협착증이든 신경을 누르는 게 방치가 되면 그 기능이 마비가 오면서 대소변 조절이 안 돼요. 그게 제일 심각하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합병증들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영구적으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연세가 되신 분들 협착증 같은 경우는 정말 사진으로 봐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분들 많은데 네네. 그런 분들 대부분 안 아파요. 안 아프고 왜 오셨어요? 그럼 내가 이젠 갈 때가 됐나 봐. 오줌 못 가래. 이런 식의 검사해 보면 그런 네. 게 방치돼서 오랫동안 이제는 손을 써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꽤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좀 수술이 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놓친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서 네. 우리가 이제 신경을 풀어줘도 대소변 기능이 잘 안 돌아오고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디스크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고 심각한 합병증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디스크에 대해서 뭐 저희가 흔히 아프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저희가 이게 수술을 디스크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 또 하나는 또 우리가 디스크 문제가 있으면 또 누구는 급하게라도 수술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디스크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협착이나 아니면 또 디스크가 돌출돼 있는 경우,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나요? 먼저 보존적인 방법부터 뭐 수술을 꼭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디스크와 협착이 병인이 좀 다르고 네. 하나는 급성으로 생기는 거고 하나는 만성 형태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과정들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디스크는 급하게 생기는 거라서 네.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신경을 누르더라도 꼭 수술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보존적인 치료, 약을 먹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물리치료를 하거나 이런저런 종류 보존 치료들이 많은데 그런 치료를 일단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일단 MRI 먼저 찍으셔야겠죠. MRI를 찍어서 예, 이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기다려도 되는 정도의 디스크인지를 먼저 정체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네. MRI 상에서 이건 기다리면 안 되는 정도의 디스크인데 MRI 안 찍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보신 분도 오늘 외래 오신 분도 한의원에서 침 열심히 맞다가 이제 한의사가 이제 좀 안 되겠으니까 가보셔 이래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게 되면 일단 MRI 찍을 시기를 놓친 거니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치료를 가지고 의사가 계획을 세우고 하려면 일단 MRI를 먼저
찍어서 상태가 어떤지 먼저 보시는 게 맞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급성 디스크라고 하더라도 마비나 이런 게 없다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소변장애나 이런 게 있어서 급하게 빨리 응급수술해야 될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약이나 물리치료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약이나 물리치료 이외에 보통 뭐 환자분들이 뼈주사라고 얘기하는 이런저런 신경 차단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경 차단술은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준비를 해왔는데 신경 차단술은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주사 맞는 거예요. 주사 맞는데 예. 그 다리로 내려가는 아까 눌린 신경에다가 의사들이 그 신경에 맞게 네. 이 아래 보면 신경 차단술이라고 돼 있는데 주사 같은 걸 넣어서 그 주사 성분이 뭐냐면 보통 아는 스테로이드입니다. 네. 스테로이드랑 마취약 일부가 섞여 있어서 그 신경 자체가 부어서 디스크가 때려서 신경이 부어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신경의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경맥의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근 차단술 등 주사 치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좀 해보고 약을 좀 먹어볼 수도 있고 시간을 좀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좋아진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보존적인 방법을 써서 이렇게 저희가 통증을 줄일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설명해 주신 거 보면 굉장히 이렇게 치료 방법이 느려지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저희가 쓸 수 있는 수술적인 방법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거,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케이스 이런 것들 아마 준비해 줘서 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일단 수술 어떻게 네, 해야 제가 되는지 환자분한테 이제 일단 설명 디스크라고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네. 드릴 때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크게 치료가 세 가지다. 예.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네. 아까 얘기했던 방금 사진으로 보셨던 신경 차단술이나 주사나 약 같은 걸 먹어주면 기다리는 분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간에 시술이라고 있습니다. 주사 치료 시술. 말고 시술이라는 한 단계가 있고 도저히 안 되면 마지막엔 수술을 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네. 병원마다 부르는 이름은 달라도 의사가 디스크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치료는 다 그 세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주사 치료나 뭐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거에 효과가 없다면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경막의 신경 성형술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네. 목이든 허리든 시도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임상적으로 해보면 목 쪽은 되게 효과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다 수술했을 목 디스크도 신경 성형 시술하면 많이 호전이 돼서 굳이 수술 없이 지나가는 케이스도 꽤 있어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시술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신경 차단술과는 좀 달리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관 자체에다가 카테터라고 부르는 플라스틱으로 된 얇은 관 같은 거에 들어가요. 주사만 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관 같은 거를 이용해서 그 신경 붓기를 가라앉혀주는 각종 칵테일 제제를 쏟아 붓는다고 융단 폭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삼투압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약들을 쓴다거나 스테로이드를 네. 쓴다거나 하는 식의 신경 차단술보다는 조금 더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잘 카테터를 통해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관을 통해서 조금 더 강력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신경성형술이고 신경성형술은 뭐 수술이 아니에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칼집을 넣을 필요도 없고 마취도 네. 필요 없어요. 그 주사바늘 들어가는데 아프지 말라고 맞는 그 국소마취제 이외에는 마취가 필요 없어서 보통 한 20분 정도 목이든 허리든 그래서 시술하고 어지럽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는지 뭐 여부만 관찰하시고 괜찮으면 집에 가셔서 다음날부터 일상생활 하셔도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그런 치료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치료가 이제 수술입니다. 네. 수술은 종류가 워낙 많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설명드리면 보통 허리 디스크 수술의 국제적인 스탠다드는 딱 하나입니다. 그 미세현미경으로 보고 수술하는 건데 미세현미경으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이제 국소마취보다는 척추마취를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1.5cm 정도 되는 절개를 합니다.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현미경으로 놓고 수술을 하는 건데 사진이 있네요. 그래서 미세현미경을 보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인데 위에가 이제 치료 전이고 아래가 치료 후입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파열된 아까 우리가 열심히 설명했던 그런 조각들을 찾아내서 현미경으로 보고 레이저를 쏴서 제거하고 난 다음에 수술 끝나고 나서 찍은 MRI가 아랫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디스크가 일단 원인이 되는 신경을 누르는 부분이 원천적으로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수술이긴 해요. 다만 일반적으로 디스크 수술 자체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는 그 환자분 상태랑 그리고 의사랑 잘 상의를 하셔야 돼요. 필요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래서 앞에 주셨던 그 설명대로 여러 네. 가지 그 보존적인 방법을 네, 써서 네, 시술할 수도 네. 있고 아까처럼 수술
굉장히 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면 미세현미경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네. 이렇게 쉬운 수술이 아니라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떻게 보면 숙련된 기술이 좀 그쵸.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숙련된 굉장히 의사에게. 되도록이면 네. 숙련된 분들에게 이렇게 시술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굉장히 척추에 대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신경에 중요한 게 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이 목과 관련한 또 질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나 원장님이나 또 목 디스크가 다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네. 목이 좀 안 좋아서 아까 미리 뭐 어디가 불편한지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목이 안 좋다를 얘기해서 목이 네. 안 좋다고 또 얘기해 주는데 경험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제 머리 무게가 굉장할 텐데 이 가는 목으로 좀 버티는 게 제가 생각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원장님 제가 뭘 잘못하길래 아니, 목 디스크가 생겼을까요? 머리가 안 크신데요. 저는 두꺼워서 좀 괜찮은 거 두꺼워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되더라고요. 사실 뭐 머리가 크거나 이런 거랑은 별로 상관없어 보이고요. 아, 그래요? 예. 네. 고정된 자세를 취하고 오래 있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아, 목이든 허리든. 네. 특히나 목은. 왜냐하면 뼈가 아까도 모형을 제가 보여드렸지만 허리뼈보다 목이 훨씬 작고 가늘어요. 아. 그죠? 형태가 똑같이 네. 원통형이지만 그 대신에 받쳐야 되는 책임이 네. 목은 머리고 허리는 몸통이니까 허리가 훨씬 큰 것뿐이지 고정된 자세를 취하고 오래 앉아 있는 행동이 대표적인 게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네. 운전 오래 하거나 아. 근무 데스크에 앉아서 오래 하시는 분, 앉아서 뭐 오래 하시는 분 이런 세 가지가 크게 제일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피하시는 게 낫긴 하고요. 뭐 근데 다- 목 디스크도 저희가 흔히 아까 척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거 거북목, 네. 일자목. 그죠, 일자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네네. 과연 이 목도 그렇게 정상적인 거 아니면 비정상적인 거? 과연 거북목 그러면 이런 게 다 비정상적인 건가요? 굉장히 그렇진 않아요. 궁금해지네요. 근데 아. 사진이 또 하나 있는데 목 디스크 사진 엑스레이랑 MRI 뭐 저것도 좋은 사진이고요. 저기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각도가 나와 있고 조금 더 숙이는 각도가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엑스레이 형태인데 목이 일자형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북목이거나 거북목은 조금 더 진행이 된 거고 네. 일자 형태로 엑스레이에서 보면 목이 이렇게 빳빳이 서 있는 경우를 흔히 봐요. 아까 허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자체가 병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일자목이에요. 일자목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잠 잘 못 자고 오는 환자들 대부분 엑스레이 찍으면 일자목입니다. 그럼 일시적으로도 올 수 네, 있는 건가요? 대부분 일시적입니다. 아. 대부분 일시적인데 저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 네. 안 풀어지고 아. 치료가 안 되고 유지가 되다 보면 목 디스크 자체가 계속 빳빳한 상태에서 머리를 받쳐야 되니까 하중이 많이 걸리고 퇴행성 배다가 빨리 진행되면서 목 디스크를 앞당길 수는 있으나 일자목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목 뒤쪽이 뻐근하거나 이런 통증들은 허리 아픈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문제는 방사통이 생길 경우입니다. 허리처럼. 그 어깨나 팔 쪽, 특히 목 디스크 같은 경우 제일 환자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의외로 네. 견갑골 통증입니다. 이 뒤에.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제가 날개뼈, 그렇거든요. 예, 날개뼈랑 흉추 안쪽에 이 견갑골 통증이 네. 자세를 어떻게 하더라도 통증이 있어서 거기에, 환자들이 자다 깨요. 담이 걸린 것처럼. 네, 담이 아프더라고요. 환자는 그래서 처음에 담이 걸렸다고 네. 생각을 해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놨거나 하다가 좀 눈치 빠른 한의사가 보고 이거 목 디스크니까 한번 가보세요라고 이제 그래서 오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서 거기 통증이 제일 환자분들이 견디기 힘들고 네. 그리고 좀 더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다리처럼 이렇게 아까 그 발목을 드는 게 마비가 오는 것처럼 목도 마비가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팔로 내려가는 신경에 마비가 와서 오늘 마지막에 진료 보고 온 분도 41세 남자인데 운동하시는 분이에요. 네. 운동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턱걸이, 풀업이라고 하는 턱걸이 자세를 할 때 힘이 안 들어간다고 오셨어요. 근데 딴 데서 이미 진단을 받고 이거 술 해야 되냐 말아야 상담하러 오신 분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증상 같은 것들이 네.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아주 흔하고요. 그럼 목 디스크도 이렇게 저희가 아까 허리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빠졌다 아니면 협착이 됐다 보통 이렇게 병을 구분했는데요. 네. 이 목 디스크도 구분하는 뭐 질환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목은 좀 더 안 좋습니다. 척수증이라고 부르는데 네. 허리에는 아까 협착증이라고 저희가 불렀잖아요. 예, 예. 근데 목도 협착증이 있는데 그 협착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증상이 완전히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 디스크랑 협착증이 증상이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목은 여기 많이 아프고 목 디스크는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에 오는 경추에 있는 척수증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는 안 아픕니다.
협착증 환자 가만히 잘 걸어온다고 말씀드렸던 예, 예. 것처럼 허리 네. 협착증 환자, 목 협착증 환자는 안 아프고 걷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해집니다. 아, 오? 네. 목이 어떻게 그런데 왜 목이 그런 걸음걸을 때 중심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비틀비틀 거린다거나 네. 한쪽 발을 들고 깽깽이 발해서 뛰어보세요라고 얘기하면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렇게 잘 넘어지시거나 하는 식으로 척수증은 이 다리 쪽으로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힘이 좀 떨어져서 숟가락질 젓가락질 할 때 선생님 제가 자꾸 놓쳐요. 아니면은 저희 병원이 서초동에 있는데 네. 그 근처에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바이올린 잡을 때 활을 제가 자꾸 떨어뜨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화가이신 분들은 붓을 자꾸 놓쳐요.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데 하여튼 근력 마비가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특징들이 좀 있긴 있어요. 목 디스크랑 좀 다르긴 하죠.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경우는 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됐을 때, 네, 좀 그리고 나이도 연세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좀 많이 생기는 경우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어찌됐건 좀 진통이 있을 때 일단은 좀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일단은 좀 고쳐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목도 아까 제가 허리랑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3가지 치료로 다 수렴이 됩니다. 네.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지켜보는 거, 신경차단술 해보는 거, 아니면 그 다음 단계 카테터라고 얘기하는 관을 써서 신경 시술을 해보는 거, 이것저것 다 안 되고 마비가 진행이 되고 통증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으면 수술하는 거. 그렇게 3가지 크게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네. 경험해 보면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수술에 대한 환자분들의 반응이 되게 좋아요. 처음엔 두려워하시다가도 네. 이것저것 하다가 다 안 돼서 수술을 하게 되면 진지게 할 걸 그랬다. 왜냐하면 허리 디스크는 하고 나서도 재발하거나 이럴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목 디스크는 인공 디스크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저희가 재발의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제가 알기로는 재발률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발은 하지는 않고 목 디스크 수술한 마디 위나 아래쪽에 다른 마디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도 네. 수술을 일단 진행한 목 디스크 마디에서는 재발이 안 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오, 그렇군요. 근데 그 대신에 협착증은 아까 척수증이라고 얘기하는 협착증은 수술의 종류가 좀 다르긴 해요. 네.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인공 디스크를 쓰는 수술이 아니라 다른 뭐 관을 넓혀준다거나 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 자체는 수술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목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아까 보존적인 요법으로 해서 주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환자 입장에서 경험을 해본 건데 다들 사실 두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목이 아프다고 하고 뭐 주사를 맞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순간에 굉장히 딱 주사를 맞는 순간이요. 되게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딱 드는 느낌이 내가 이거 왜 고민했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전문의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대로 내가 하면 되는데 그 전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직접 보존적인 요법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선생님들께서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권해 주시는 대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목 디스크 수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수술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수술법이 있는지 좀 저도 사진 굉장히 하나 보시면 궁금하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이제 인공 디스크 수술입니다. 아까 네. 제가 아,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스크가 있을 때 왼쪽 사진이 이제 수술 전에 사진이고 오른쪽에 보면 목에 뭐가 들어가 있죠. 하얀 구조물이. 예. 그게 이제 인공 디스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무릎 안 좋으면 인공 관절 가는 것처럼 목 디스크도 치료하다가 효과가 없거나 마비가 진행되면 저런 식으로 인공 디스크를 끼워넣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저런 사진을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수술 방법이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제가 좀 기억에 남는 환자라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저희 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87세세요. 87세요. 굉장히 많으신데요. 많죠. 그래서 87세인데 네. 사실은 80세를 누가 수술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보호자분들이 그렇죠. 일단 말리기도 하고. 근데 환자가 특이한 사연이 있는 게 그 환자가 저희 대학 때 서클 선배 시어머니예요. 근데 그 선배가 이제 저보다 한 학번 높은 간호학과 선배고, 근데 저기 모교의 교수님이신데, 네. 근데 여기저기 다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만 가족들은 다 말리고, 근데 네. 이제 시부모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되게 네. 그렇죠. 어렵잖아요. 어렵죠. 친엄마면 어떻게 하겠는데 네. 시부모가 되게 어려운 관계니까 네. 저한테 뜬금없이 와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부담이 많이 되냐. 되셨을 것 할머니가 같은데요. 눈빛이 너무 형형하고 똘똘해. 딱 오더니 하시는 말씀이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왜 휠체어 타세요? 할머니 그랬더니 내가 몇 년 전부터 허리 협착증에 못 걸어.
근데 여기는 왜 오셨어요? 했더니 목은 수술해야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아. 왜요? 그랬더니 내가 허리는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다 하는데 목이 문제가 생기니까 팔을 못 들어서 밥을 못 해 먹는 거예요. 할머니 혼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다 따로 사는데 본인은 수술하겠다고 하고 80세 연세 드신 분이 수술하겠다는데 다 말리고 아들도 말리고 며느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네. 그러니까 오셨어요. 아.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할머니가 아무 문제가 죽어도 되니까 해주셔. 네. 네, 그래서 인공 디스크를 그래서 삽입을 하신 아니 거죠. 이분 인공 디스크 못 쓰고 인공 뼈를 썼습니다. 사진 보시면 네, 네, 왜냐하면 네. 이분은 척수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척수증. 그냥 인공 디스크를 쓰기에는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네. 저런 식으로 이제 아주 고전적인 수술이죠. 앞쪽에 플레이트를 대고 나사못을 넣는 식으로 전통적으로 해오던 목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이러고 오셨어요. 내 들어 이제 이러고. 그래서 너무 제가 고마웠고 왜냐하면 네.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예. 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다행히 할머니가 진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선생 가서 이거 열심히 했어 이러면서 하시는데 이제 혼자 식사를 해 드시고 그래서 저도 의사로서도 보람이 있었고 네, 예. 그러셨겠네요. 왜냐면 87세 사실 다 누구나 다 쓸거리하고 예. 가족들도 다 말리는데 하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네, 굉장히 진짜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부담도 되게 하기 됐지만. 싫었죠. 네, 굉장히 보람이 있으셨을 거고 네, 네, 굉장히 정말 좋은 치료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아까 저희 수술하시고 나서 정말 어르신이 굉장히 잘 도와주셔서 네. 팔도 이렇게 운동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주의사항 또 네, 어떤 네. 걸 좀 주의해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리든 목이든 수술하게 되면 보통 병원에서는 보조기를 하라고 합니다. 네. 네. 물론 보조기 하는 것도 수술 방법에 따라 조금씩 기간이 달라요. 그냥 네. 미세미경을 하는 경우 저희는 6주만 채우고 아. 목 디스크는 인공 디스크를 쓰는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가 관절 역할을 잘 하기 때문에 보통 3주만 채웁니다. 네. 근데 이제 채우는 기간을 잘 지키셔야 되고 채운 기간 동안에는 굳이 운동을 열심히 찾아서 하실 필요는 없고 걷는 정도만 해보시면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제일 조심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정된 자세를 취하고 오래 앉아 있는 거, 허리든 목이든 그 정도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조기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근력 운동도 어느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보조기 하시는 기간 동안에는 그냥 네. 걷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조기를 차는 동안은 그냥 그대로 계시다가 그 이후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생활 습관과도 조금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 습관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이 근력을 좀 키우는 데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도 좀 팁을 주시죠. 사실은 근력 운동은 엄밀하고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본인이 혼자 하기 힘들죠. 네. 헬스장 가서 PT를 받든 열심히 땡기든 밀든 지루하고 재미없는 운동을 해야만 근력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환자분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하다못해 시골에 계신 분들은 근처에 헬스장도 없어. 예.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러면 뭐 어디 저기 노인회관 가서 운동 정도 하고 이런 정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게다가 그분들은 또 운동을 하라고 하면 노동을 하세요. 내가 뭘 열심히 들었어. 그래서 물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운동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수술 끝나고 나서 운동을 하고 관리를 잘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좀 이렇게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일상생활과 잘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제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이것저것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통해 습득을 해서 본인이 알아서 운동을 하고 네.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보조기 기간 잘 지키시고 네. 끝나고 나면은 가벼운 운동을 이전에 하셨던 운동이라면은 강도나 횟수를 줄여서 시작하시는 정도. 그 정도를 충분히 하고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전에 하셨던 운동 강도를 다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정도로만 간략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 안 좋은 습관을 안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운동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까도 안 좋은 습관 얘기하니까 오늘 치료받으신 분 중에 이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 서산이 되계신데 네. 이 할머니는 이제 앞서 우리가 열심히 얘기한 협착증 디스크 다 아니고 네. 허리가 앞으로 꼽는 병이 있어요. 네. 후만증이라고 하는 병인데 우리 시골 내려가면 할머니들 이렇게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죠. 유모차가 예뻐서 끄는 게 아니라 유모차 없으면 외출을 못 해요. 걷다 보면 허리가 앞으로 90도로 잭나이프처럼 꼬부라져요. 네. 네. 못 걸으시니까 그거라도 끌고 지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후만증이라는 병인데 왜 생기냐면 허리 뒤에 근육이 말라서 생겨요. 대부분 병력 청취해 보면 밭일 하시는 분들 많아요. 밭에서 하루 종일 쪼그라. 논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후만증이 별로 없어요. 그 도시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병력 청취해 보면 밭일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보고 계속 똑같이 반일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해도 안 됐습니다. 결국 저희가- 웃으면서 또 해갖고 오기 때문에 이게 나쁜 습관이라기보다는 노동과 연관돼 있는 경우는 되게 좀 교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게 좀 의사로서 한계가 좀 있긴 한데 네. 그거 이외에는 사실은 본인이 뭐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본인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아니면 자꾸 재발하거나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흔히 들기로 이제 고추 따다가 허리 다친다 뭐 예, 이런 예, 얘기들 예, 많이 예, 들었는데요. 네. 그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목에 대한 얘기, 척추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과연 환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이런 환자분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정한 말은 아니고 저희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술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이제 이런저런 병원의 심사평가를 통해서 병원에도 수가를 지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이럴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하라고 하는 그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끝내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네. 뭐 우리 어른들이 그러는데 허리에 칼 대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라고 얘기하는 습성을 그대로 믿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국가에서 이건 하라고 꼭 왜 한 몇 가지 조건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변 장애가 있는 경우,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는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네. 수술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빨리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수술해야 관략근 기능이 보존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카스라고 얘기하는 이 발목 마비나 목 디스크를 치자면은 젓가락을 놓치거나 우리 할머니처럼 어깨를 못 들거나 하는 식의 근력 마비가 현저하게 진행이 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꼭 수술을 하라고 돼 있고 또 하나 나머지 두 개는 조금 그냥 이제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통증 때문에 뭐 일상생활이 안 되거나 아니면 네. 우리가 통증을 표현할 때 10점 만점에 몇 점이세요? 뭐 이렇게 환자분한테 여쭤보는데 8점 이상이 보존전 치료를 해도 계속되거나 6주 이상 치료를 해도 이러면 이제 꼭 수술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해당 본인이 된다면 아니면 가족분들이 지주분들이 수술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력적으로 이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마비가 온다거나 네. 배변 장애가 있으신 경우에는 수술을 네.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오늘 정말 이 척추 질환과 관련해서 좋은 정보 많이 주셨는데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병이 되고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오늘 양경은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우리 몸의 대들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항상 바른 자세 지키시고 척추 근육을 단단하게 또 운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저희가 아픈 거 참지 말고요, 항상 전문의 선생님께 찾아가셔서 이제 상담 받아보시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여의도 닥터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